8개월 동안 검찰에만 출정을 51번 갔다. 구치소에서 검찰로 간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놀랐는데 최근에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사건을 고발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네네. 그분도 이제 구속이 돼 있었는데 한 11차례 검찰에 불려갔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에. 1년에 11차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송영길 대표 아니, 쪽에서. 그건 뭐냐면 굉장히 너무- 많이 불려간 거다. 너무 많이 불려갔는데 아. 조서가 어딨냐. 11번 불려간 동안 조서가 없었다. 그럼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편의를 제공하거나 회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언을 하는 뭐 요구하거나. 지금 저쪽에 네. 이화영 지사 쪽에서 네, 나오는 네, 연어 네. 접대하고 네네. 연합회.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네네.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이제 법원도 조서를 가져와라. 여러 번 불렀으면은 네네.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조서 남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서가 없어요. 아니 그 전에 원칙은 검사들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속 그 장소가 뭐 서울구치소로 돼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 부른 것도 잘못이지만 1년 동안 11번 부른 거 가지고 난리가 났다. 사실은 이제 부르면 안 돼요. 네네. 원칙적으로 부르면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장시호도 그렇고 이정근도 그렇고. 네, 재판은 저쪽 검사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사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쪽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왜 불러냅니까? 네. 그 딜치기 딱 좋잖아요. 어. 검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구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 나한테 유리한 거 하나 불어줘. 그럼 내가 너 구형 적게 해줄게. 이렇게 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이정근의 11번도 야, 왜 이렇게 많이 불렀냐 했는데 8년간 51번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뭐 꽤 많다 아니면 뭐 제가 볼 때는 비교할 수 없- 건국일의 신기록이 아닐까 그래요. 건국.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장경태 의원이 받은 건데 네네. 이게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연간 10번 이상 간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아. 그게 지금 이 서울구치소가 뭐 한 3,0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데 3,500, 네, 600명. 그러니까 네. 장시호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연간 10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다 이게 네네. 다인데 네. 8개월간 51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네. 구속된 피해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뭐랄까 거물이랄까 주목할 만한 사람 뭐 여럿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지금 회장 또 1년에 9번 불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많은 건데 많은 거죠. 이재용 같은 거물도 1년에 9번인데 사실은 이재용 같은 경우는 진짜 네. 불려가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은 자기 사건 거 말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시호는 어쨌든 이재용하고 박근혜 사건 때 참고인의 자격이 있었으니까 네. 한 번은 부를 수가 있어요, 검찰이. 근데 불러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50번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재용은 다른 사건에 참고인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건 가지고 재판 들어갔잖아요.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네. 근데도 불렀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장시호녹취록에 이재용이 그 프로퍼플이고 뭐고 딜을 쳤다는 정황이 있는 건데 이재용하고도 딜을 쳤을 겁니다. 그렇게 9번 불렀다면. 네. 야, 이건 정말 검찰이 상당히 문제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거는 네. 정호성 저 박근혜 문고리 비서관이 네네. 자기 재판에서 이 태블릿 PC를 증거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가 말한 대로 재판 시작되면 특검이고 검찰이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 피의자를. 네. 근데 갑자기 또 부른 거예요. 부르러 갔어요. 정호성 씨가. 다음날 나오더니 태블릿 PC 증거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 회유했던 의혹들이 제기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시호한테는 정도가 아주 심할 정도라는 얘기는 한 건이 아니라 정말 무수한 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하고 이 증언에 대해서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는. 이거는 저 문제의 탄핵이 예상되는 그 검사 있잖아요. 김영철이라고 지금 북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차장 검사인데 이 검사가 그렇게 51번이나 부른 겁니까? 아니면 이 검사를 비롯한 여럿이 부른 겁니까? 아니죠. 김영철 혼자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아. 이거는 그 당시 팀장인 윤석열부터 네. 한동훈 이건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불렀는지가 조서에 나오는데 네. 일단 이제 이 아마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겁니다. 조서 가져와봐라. 그럼 아마 없을 겁니다. 조서가. 조서가 없으면은 이제 누가 왜 불렀는지는
장시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변 대표님은 회유, 뭐 협박 또는 편의 제공 아니면 저는 비슷한 거는 해봤기 때문에 네네. 내가 정황은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하고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뭐 이건 이화영 쪽도 그랬다 그러는 건데 네. 이미 다 탄핵 끝난 거. 야, 태블릿 PC 그 조작만 인정을 하지 말고 최소한 거라고만 뭐 인정하면은 석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저희 검사하고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게 최소한 거 아니라는 주장만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네. 뭐 이런 식의 회의는 있었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회유입니까? 아니면 뭔가 뭐 회유였죠. 의견 전달? 뭐라고 합니까? 회유네요. 아니 뭐 의견 전달인데 왜냐면 석방이라는 대가가 있으니까 예. 회유라고 볼 수 있네요. 그거 비슷한 건 지금 저쪽에 네. 누굽니까 이화영 지사 쪽에 무슨 뭐 검사 그 수원지검의 검사장 출신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똑같은 거예요 저랑 한 네, 거예요. 네. 야, 이거는 근데 이건 일종의 사법 방해 아닙니까? 미국이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죠. 이건. 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범죄가 조항이 없다 보니까 네. 암묵적으로 마음껏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일들 네네. 너무 많이 하겠던 거죠. 독일 같은 나라는 법 집행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그쪽 뭐 그런 범죄라 그러죠. 미국이 이제 네네. 사법방해죄고 독일이 법 왜곡죄라 그래가지고 네. 중벌로 알고 있습니다. 중벌로. 그렇죠. 네. 와, 심각하네요. 이거 그 검찰총장의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국가 기강, 국기를 문란시키는 일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수원지검에서 연호 접대 같은 거 있을 수도 없다고 떠들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미 장시호 녹취를 떠나서 이미 그 당시 조중동 언론 보도에 장시호한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주고 탕수육 사주고 피자 사주고 다 나와요. 네, 네. 이미. 네. 그럼 연우 사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은 펄펄 뛰었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이 장시호 건대에서 뭐 이원석 총장이 이제 좀 나가겠지만은 뭐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14일 결정 났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김영철은 안 나온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은요. 김영철이 안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 밝히는데. 왜냐하면 김영철이 한동훈, 윤석열 등과 함께 장시호라는 사람을 협박 회유해서 위증과 증거 조작을 시킨 거기 때문에 장시호가 나오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장시호가 지금 이제 아까 51번 불려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불려갔냐 51번 동안에. 뭐 필요하면 아는 대로만 기억해서 써봐라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장시호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김영철과 한동훈이가 뭘 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할까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제 생각에는 장시호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일단 너무 광범위한 위증을 시켜놔가지고요. 네. 이 장시호가 스스로 거짓말을 만들었으면 좀 기억을 할 텐데 우리도 지금 장시호랑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해보잖아요. 붙어보면은 네. 장시호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시호의 표현대로는 던져진 이야기를 그냥 했을 뿐이어서 검사들이 자료를 네. 주면 그걸 읽었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정 나와서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해가지고 검사가 네. 발로 차고 그러면 다시 똑바로 이런 수준이었어서 네.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장시호가 입수를 하고 검찰에다가 제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엄청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네. 이게 막 달라요. 얘기가 계속 다르고 또 장시호와 같이 이 일을 했던 장시호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또 증인 채택됐는데 장시호 친구 셋 다 얘기가 다 달라버립니다. 네. 네. 남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짰으면은 대충 맞추겠죠. 네. 네. 남이 짜오다 보니까 세 명의 얘기가 다 달라서 세 명 다 증인 채택이 됐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민주당 법사위원 중 한 명이 알고 있으면요, 세 명 딱 앉혀놓고 물어보면요, 네. 그 자리에서 자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은요, 장시호 아까하고 이지훈 변호사, 김윤미 이런 사람들은 최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연루자들은 정권의 권력에 빌붙은 실세들이 많잖아요. 네. 아마 뒤에서 꽉 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스크럼 짜고. 네. 네. 근데 아까 말한 장시호 친구 김윤미 이 사람은 그냥 화장품 판매업자거든요. 네.
그냥 검찰이 시키니까 아유 그래 내 친구 장시호가 잘 빠져나왔겠지 했을 거라면 협조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큰 범죄인 걸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네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범죄를 은폐하는데 막 가담을 하고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그다음에 사람들. 그건 처벌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처벌 가서 있는 건데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지훈 변호사 네. 사람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김영철 편에 서서 이 진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국회 첫 번째 상황에서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불고 이 사람들은 빨리 정확히만 자백을 하면은 처벌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잖아요. 이분도 우리 변 대표님 책도 보고 그래서 와 정독을 했다, 많은 걸 배웠다 이런 표현도 하대요. 저는 이분이 네. 그 판사 김성수 출신이죠. TV에 나가서 네. 김영철 탄핵의 제 1순위가 뭐냐? 박근혜 수사할 때 증거 조작 문제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 보고 아 이분 이거 정확하게 지금 판을 봤구나. 위증교사 혐의가 크긴 한데 그게 사실은 장시호한테 위증을 시켰을 정황들이고 네. 장시호가 그러면 위증을 한 게 정확히 걸려든 거는 태블릿 관련 발언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증거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장시호의 위증을 백기를 들게 해야지 그 뒤가 연결될 겁니다. 아. 나머지 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시호가 삼성대에서 증언했다 이런 것들은 위증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 이 내밀한 문제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태블릿 조작 문제니까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장시호한테 이 자백을 받아버리면 뒤는 그냥 풀려버리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태블릿 조작부터 먼저 치겠다라는 걸로 느껴졌고 네. 그래서 그냥 장시호한테 태블릿을 보관받았다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 위증밖에 한 일이 없는 김윤미라는 장시호 친구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사람 나와서 자기는 태블릿 PC방을 보관한 적이 없어. 근데 보관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거든요. 그거 따져 물으면요. 보관시키라고 따져 물으면은 이 사람 100개 들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이 책을 김승원 의원한테 보내주셨어요?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제가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본인이 책을 책을 구입해서 찾아서 다 정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아니, 본인 판을 짰죠. 굉장히 성실한 태도네요, 국회의원이, 그렇죠? 뭐 저도 사실 근데 원래 이게 당연하긴 한데 아니, 물론 당연한데 사실 보통- 이런 국회의원을 원래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와. 당연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 양반이 판사 출신이니까 법조인인데, 그러니까 법률 구성이나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도 굉장히 뭐 그런 표현을 썼네. 충분히 합리적 의심할 만하다 이런 표현. 이건 신중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네.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증거들도 다 조사했는데 네. 증거들도 완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 이걸로 승부를 걸만하다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이 태블릿 PC를 이렇게 2017년 1월 5일 날 자기들 말로는 장소가 가져왔으면은 네. 그거를 딱 포렌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밀봉을 해놔야 되거든요. 밀봉해 놓으면은 밀봉한 사람의 이름도 적어서 이 사람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열어요. 네네. 이게 원래 대검 얘기인데 20일 뒤에 누군가 열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사진 찍다가 자기 얼굴까지 같이 찍혀버렸습니다. 네. 그게 특검제 4팀 소속일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조작한 그 유력 용의자 아니겠어요? 제가 2년 동안 한동훈, 윤석열, 뭐 김영철 계속 공문 보내가지고 누군지 밝혀라 이 사람. 2년 동안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승원 안 하는 의원이 거죠. 예, 이걸 본 거죠. 아 이거는 명백하다. 네. 조용히 밀봉되었을 태블릿 PC를 누가 열어보고 이걸 사진 찍었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추정은 되지만 특정하지는 못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2명으로 추정했는데 네네. 강백신 검사 아니면은 정민영 변호사. 그러니까 특검제 4팀 소속이어야 되니까 네네. 제가 둘도 다 보냈어요. 강백신하고 답변이 없어. 근데 특검 4팀은 알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인상인지 몰라서 그런데 같이 늘 함께 생활했던 특검제 4팀 예를 들면 팀장인 윤석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못하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네. 민사재판에서 제가 재판부 요청을 했어요. 그 재판부도 맞는니까 윤석열에게 이거 특정해 와라 명령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검사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야 이게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를 푸는 그래서 작업이. 아마 최상병 청문회 때 국민들이 우라통을 을 텐데 네네. 그거 완전 범죄 조직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애라서 네네. 그런데 여기는 얘가 말한 대로 선의의 민간인들이 많이 개입해 있어가지고 이거 무너질 겁니다. 이거. 네. 심지어 장시호조차도 이 검사들 편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구속된 사람으로서 협박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사람이 네. 그 뭐하러 그걸 편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8월 14일 14일이어서 주목할 날짜가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게 생겼습니다. 이 장시호가 얼굴만 봐도 벌벌벌벌 떨 만한 사람들이 1순위가 최순실이죠. 네. 자기 이모를 위중으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죠. 네. 이재용이죠. 그리고 이거를 파헤친 저하고 강진구인데 이 5명을 증인해서 모두 뒤로 뺐습니다. 네. 원래는 전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 내 생각에는 일단 핵심, 지금 제가 얘기한 5명이 핵심 증인들. 네. 이 뒤로 빼놓고 마음껏 떠들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을 이제 거짓말하면은 2차 때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5명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도 장시호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도 자료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질문하면은 장시호는 14일 날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못 나오는 수가 있는데 네. 못 나오게 되면 이건 도주예요, 도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심각하게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장시호 건으로 결국에는 이 검사들의 범죄는 다 잡히지 않을까. 지금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8월 14일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날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